나이 40이 훨씬 넘는 인생을 살면서 나 역시 숱한 도전을 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해보았고, 뭐, 그 외에도 별의별 일을 다 아니, 제가 당시 70대 원로 만난가를 웃기 위해 별의별 말을 다 해보았으나 실패해서 냉수를 들이킨 기억에서부터 사흘간의 금식기도에도 이튿날 죽을 먹어야만 했던 기억이 나에게는 전부 무고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 쓰기인데, 단순히 기고 형식으로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게 아닌 글을 써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일보다 링컨 대통령이나 윌리엄 월버프 포스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만큼이나 무모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작가의 세계는 오히려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세를 보면 경제서적 관련 서적이나 안보 관련 서적이나 선거 관련 서적들이 대거 출간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관련 서적의 출판을 종용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책쓰기 성공협회라는 책쓰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경 작가가 첫 단행본으로 낸 몽땅 연필의 출간 시기는 주 독자층인 40대의 인구 비율이 가장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 출산자들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2000년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몽땅 연필이 2003년도에 출간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후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책쓰기 카페 한책혐 당시 코스닥으로 상장되기도 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코스닥은 1990년대 후반에 첫 상장을 시작했는데 뭐 한때 거의 100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뭐 최근에는 뭐 코로나발 금융위기 여파로 제가 코스닥보다는 주로 코스피 아직 그 한책협이 코스닥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500선 거의 뭐 500선까지 하기도 했었죠. 뭐 이로 인해 많은 코스닥 상장 종사자들이 전업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책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디카 홍수 속에서 뭐 필름 공장을 하는 사람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세상에서 전기가 사라지는 날이 오면 사람들도 또다시 필름을 찾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필름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또 예전에 금식도 해보았었는데, 제가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그러니까 500불이었던 시절에도 뭐 금식이라고는 뭐 금식이라면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난했던 시대였으니까. 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의 시대였으니까는. 그한테 제가 지금 한 7년 전, 그때 우리나라가 인당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 정도 하던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금식을 시도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내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금식성회가 한 어느 기도원에서 금식성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나는 맹물도 아니고 뭐 하루 세 끼를 뭐 자판기에 있던 우유와 커피를 번갈아 마시면서 버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뭐 흔히들 뭐 방언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방언이 아니라 망언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완전히 속이 뭐랄까, 사람이 며칠 굶으면 그 고통이 어떤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아이고 배고파 라는 말이 나와버렸던 거죠. 그렇게 나는 다음날이 되면서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죽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상 뭐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그나마 금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렇다고 실패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필름으로 시작되는 끝말잇기와도 같은 입장인 거죠. 이를테면 근대 용어인 늠름은 름름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웅은 특정 분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나라가 풍전등화 같았던 시절에 문인들이 대거 탄생하였습니다.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에 태어난 문인들은 대부분 제가 중학교 때 국어교과서에도 수록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김동인, 이상화, 김유정, 이육사, 정인고, 윤봉길,
그러니까 약간 그 내용을 수술업 내용을 내용으로 각색해 본 거죠. 뭐 이육사는 척포도로 유명하죠. 그 뭐 드라마라도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육사는 본명이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되었는데 그에게 부여된 죄수 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임 번호였던 거죠. 또 제가 최근 한창 책으로도 집필해 보았던 정도전과의 뭐 라이벌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라의 국가 운영의 동반자이기도 했던 정봉주도 원래 본업이 정치가였는데 당시 고려 말의 상황을 상기하면서 쓴 시조 중에는 단신가를 통해 문화적인 영향도 발휘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사라는 동일한 타이틀로도 누가 집필했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